위로 올려서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고요. 종목 코드 번호 028300입니다. HLB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더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HLB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강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HLB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 한켠이 좀 푸근했습니다. 올라간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진 회장 측에서 사실 유튜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도 사실 크게 반응하지 않은 그 냉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HLB가 실제 포스트 NDA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 액션에 반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 제약이 1만 평 규모의 이제 생산 부지, 그리고 이제 GMP 인증 제약 설비를 인수를 하면서 주력으로 이제 생산 중인 의약품, 그리고 항암제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돋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 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이런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만약에 약이 진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예전부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각한 당일날도 그렇고 뭔가 뉴스 기사에서 쓴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의구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찝어봤고, 냉정하게 보면 리보스라닙을 가지고 자체 임상을 하고 논문 발표를 한 병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그 병원들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제가 말씀드린 이 에스모 학회에서 베스트 논문이나 심사를 진행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럼 거짓말쟁이인가요? 다 진 회장님한테 뭔가 뒤에서 뭔가 받아서 그런 걸 심사를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보스라닙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예전 NDA 담당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임자는 그러면 지금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HLB를 보고 분석을 하고 이제 매매 진행이 되고, 주주분들은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예전부터 항상 그랬지만 진짜 극찬티를 정말 싫어합니다. 가끔씩 보면 진짜 극찬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의 유튜브는 사실 그렇게 잘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주식 보는 시간도 부족하고 저희 VIP분들 관리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분들 유튜브까지 챙겨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분 알아요. 아니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되게 좋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좋은 상황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무작정 100%에 대한 무기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주식을 할 때 그래도 회피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준 주가 흐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와 저항대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그 가격의 밸류 구간에 대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대는 71,000원과 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브리핑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던 가격의 밴드가 원래 71,000원과 8만원의 구간이었어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당히 강한 매수 자금이 들어와주면서 물량을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린 물량도 많은데 주가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횡보 구간에서도 주가는 올라간 상태라고 보는 게 사실 맞긴 한데, 그 와중에 그래도 매집한 가격대의 밸류 구간이 이 정도 가격대였고, 하한가에 뜬금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개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한 타임 땡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물렸어요. 하한가 갈 때 공매도 쳤다가 그 다음에 미친듯이 랠리 올라갔었을 때 뒷공문이 빠지게 공매 상환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1000원 가까이 순매수 들어와줬어요. 1000원 가까이 순매수 들어와줬는데 순매수 들어와주니까 이게 뭐람? 갑자기 하한가에 가버리네. 그런 상황이에요. 참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 가끔씩 보면 외국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 주식을 못 하시는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응? 뭐 비판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분들. 여튼 그래서 71,000원과 80,000원이 형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아무 물량 없이 제가 하한가 갔다라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아무 물량 나온 게 없다. 물량 나온 게 없다. 근데 여기서 하한가 2,000원 걸렸어요. 이게 바로 눈먼 매도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 브리핑 보면 뭔가 이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시에 기자 발표하겠다라는 영상 올리겠다는 말 나오고 나서 돈이 들어와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봤었을 때 이들 평균 단가가 어차피 이 가격의 밸류에이션 71,000원과 80,000원이라는 가격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됐었을 때 하한가에 험에서 주문 넣어서 주가 상방으로 한 타임 땡겼네. 지들이 돈 넣어서 땡겼으면 여기서 본인들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요? 8만원, 64,000원. 그러면 이 중간값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한 7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모아갔었던 하방의 71,000원과 74,000원 가격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평균 단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주가를 한 타임 땡긴 거지. 2시라는 시간에 카운트다운이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했었으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물량을 무조건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팔아먹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팔아먹은 구간. 얼마부터? 8만원부터 71,000원까지는 팔아먹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예. 정확히 그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HLB 여기에서 아마 하한가 가격 깼었을 때 손절매 물량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손절매 가격 물량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물량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올라와줬잖아요. 네, 받았으니까 올라와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이런 과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가 있어야지 앞으로의 대응 방식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량을 팔아먹었네.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들은 아마 하한가 가격 까졌었던 이 6만원과 62,5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많이 손절매 물량이 나와줬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물량을 받았잖아요. 그쵸? 세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들도 본인들의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부근에 형성이 어차피 되어 있을 텐데 물량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제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항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들 평균 단가 위에서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 평균 단가 아래에서 팔아먹을까요?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들 평균 단가 아래에서 팔아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71,000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에서는 올려주지 않았고 여기서 71,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올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이 물량을 받아낸 이 가격의 밸류 구간이 지금 이제 6에서 64,000원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타임 물량을 다 받아내줬네. 이렇게 되면 물량 처리를 하게 되려면 71,000원이라는 가격 이상에서 분명히 팔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71,000원 위에서 팔아먹기 위해서는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게 되면 분명히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쫙 그냥 뭐 V자 반등으로 올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71,000원 위로 바로 스트레이트 꽂아서 올리면 이때는 추격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꽂아서 바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조정 구간은 6에서 64,000원 가격 밴드를 아래 다시 한 번 더 내려와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진행해야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1년에 하나의 사기극이었다? 만약에 모든 상황은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 아래에 내려오고 나서 돈이 한 타임 들어와줬네.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분석을 했었던 그런 가격 밸류의 구간 자체가 이 정도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절매 물량 많이 나왔고 물량을 받았으니까 주가를 땡겨서 올린 거예요. 주포들의 평균 단가는 어차피 71,000원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잡고 대응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71,000원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하는 순간 이들은 이 가격대가 본인들 평균 단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나의 저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는 포지션과 이들이 매집을 했었을 때 명확하게 이거를 높게 팔아먹을 것이냐 낮게 팔아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시면 도움은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약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은 필요 없더라고 봐요. 약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락에 뉴스에 1회 1배 하면 주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기술적 반등 나와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제가 방금 잡아드린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요, 오로지 이 신규 진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불타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위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해 드린 겁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내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을 믿으시면 강력하게 가져가십시오. 약을 못 믿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해야죠. 주식에 손절 없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좀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은 좀 전부 다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팩트, 사실대로만 말씀드리는 허브경제TV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안 그래도 설맞이 이벤트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유 중인 종목군들의 손실도 있고 수익 중인 종목도 있어요. 실제 매매 결산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손실 수익 종목 깔끔하게 다 한번 오픈해 보면, 종목명은 오픈을 못합니다만 저희도 지금 플러스 80% 수익 구간 종목 있고요, 플러스 40% 수익 구간 종목 있고요, 플러스 20% 종목 있습니다. 플러스 2% 종목 있고요, 마이너스 12%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16% 종목도 있습니다. 한 종목은 본전에 있습니다. 저희도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고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먹을 때 시원하게 먹고요, 포트 구성하는데 저희는 중장기 투자를 기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분할매도 명확하게 지키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매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신규의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손실 구간 지키신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브경제TV는 오로지 실력 그리고 정직함 두 가지 키워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도 없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법을 절대 어기지 않는 회사이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에 설맞이 이벤트 좀 잘 잡고 오셔가지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 고객센터 번호 전화 주시면 관리팀장님이 상당히 친절하시거든요. 관리팀장님한테 상담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언제나 더 좋은 결과물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